백업 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요, 일단 부동산 그 선안권 일대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뉴타운 이 주택을 취득해서 앞으로 한 3, 4년 이내에 이 입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규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규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신축 아파트나 또는 역세권 근처의 구축 아파트, 지금 뭔가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들,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무주택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질문이 많아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 문의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다주택자라든가 법인 사업자, 굉장히 페널티가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해졌죠. 자, 그렇지만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1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자, 크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주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제약적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률이라는 게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경쟁이 떨어진다.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가격이라는 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시세 문의를 많이 하시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시세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단 3기 신도시 뭐 공급 계획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입주하는 데까지는 시간도 꽤 걸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청약 점수가 안 되거나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당첨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택지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과는 달리 앞으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정착돼서 일단 뭔가 이 정주 여건이 갖춰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일단 이 구도심에서 개발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상권이든 학군이든 또는 교통편이든 상대적으로 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최근에 어차피 내가 취득해서 이제 거주할 실수요자로서 만약에 이제 선악권 일대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좀 부담스럽다. 자, 또는 그 재건축보다는 일단 재개발이 그래도 좀 저렴한 것 같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들어진 현재 입주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든 비역세권이든 이 수도권 웬만한 데 가보시면은 조금 경기도라도 입지가 좋으면 34평 기준으로 10억 전후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자, 또는 인천권을 가더라도 뭐 8억 원, 7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가격이 조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내가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과 약간의 자금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택지 개발지에서 개발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아파트보다는 약간 뭐 어떤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조금 유리한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역이 일단 안양시하고요, 이 광명시하고 또 이 부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개발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현재 그 온수역 일대에 그 괴한 3D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괴한 3D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자, 그랬을 때 인근에 그 7호선 온수역과 1호선 그 온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인데 이 서울 그 여의도라든가 서울 도심을 1호선을 통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가산 디지털 또는 이제 강남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지로서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인근에 일단 최근 개발이 완료가 된 이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도 지금 그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입주를 했는데 가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괴한 3D 구역인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과 약간의 자금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굉장히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에 포커스를 맞추신다 그러면 요 지금 괴한 3D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일단 광명이나 안양에 비해서는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가 않았거든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대출이라는 걸 좀 이용했을 때 그 레버리지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이 부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문제는 이제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아파트가 그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아쉬운 점은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 바로 이제 그 학군이라든가 또는 이제 상권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그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신축 아파트 그러면서 플러스 역세권이다. 자 지금 역세권이 아닌 신축 아파트도요 가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제 학군이 안 좋아도 또는 상권이 안 갖춰져도 교통편이 안 좋아도 지금 신축 아파트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해당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근에 이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한 4년에서 한 4년 반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59제곱미터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조합원 물건 취득 가격이 3억 중반에서 일단 4억 초반대인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무주택자시잖아요. 그러면 이주비 대여금을 이 감정가에 약 50%, 40%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하는 가격은 조금 저렴해질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자금 활용에 맞춰서 취득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인근에 바로 그 광명 뉴타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레버리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일단은 광명보다는 이 부천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입지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인접은 있는데 일단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정주 여건으로 보게 되면 광명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금 활용도라든가 또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광명 뉴타운보다는 요 지금 그 괴한 3D 구역 같은 경우가 그래도 여러분들 그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을 조금 메리트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광명 뉴타운 지금 투기과열지구고요. 일단 그 11개의 재개발 사업장이 있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이 이 철산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총 11개의 사업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대부분 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또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갔거나 또는 지금 철거가 완료됐거나 철거를 진행되는 그 재개발 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구역마다 그 역세권에 가깝냐 또는 좀 비역세권이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역이 역세권 구역은 아닌데 속도가 좀 빠르고 앞으로 이제 입주가 올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명 16구역인데요.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아파트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타 재개발 물건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필요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광명 뉴타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앞으로 역세권을 이용하는 그 장점이 있는 구역과 또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보내기 좀 수월한 재개 그 구역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이 향후에 정주 여건이 뉴타운 내에서 그래도 좀 좋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이 총 내가 매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아파트를 우리가 매입한데 아파트 뭐 34평 얼마인가요? 그러면 8억입니다. 10억입니다. 15억입니다. 이런 가격이 있잖아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꼼꼼하게 따져 보신 다음에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광명 그 사거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인근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이 경기도에 있는
그 재개발 뉴타운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의도 또는 이제 그 광화문 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면 예,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지역 이 하나의 재개발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뉴타운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는 이제 학교에 관한 부분들도 예, 굉장히 향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예, 취득하기보다는 향후에 지금 만들어진 서울에 만들어진 뉴타운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뉴타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그 가격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뉴타운이 광명 뉴타운이 완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서남권 이 서울권의 이 주변이라든가 이 경기권에서는 일단 그 좀 알아주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최근에 규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문의세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진짜로 무주택자면서 실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부천이나 광명 많이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안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안양이라는 지역은 예, 재개발 사업이 정말 많은데 일단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 덕현이에요. 덕현하고 호원, 그 다음에 이제 융창. 일단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이 평촌이라는 이 신도시 안에 이 학원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원가가 있는데 자, 인근에 이제 그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외곽 지역에 지금 재개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재개발들이. 그래서 지금 요 호원지구라든가 또는 융창지구, 그 다음에 이제 이 덕현지구, 그래서 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고 또 인근에 이 평촌 신도시에 그 상권이라든가 또는 이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입지적으로 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지하철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금정역이라든가 이 범계역 쪽으로 좀 이 버스를 타고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향후에 인덕원 동탄선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착공 예정인 그 인덕원 동탄선이 이 앞쪽으로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이 덕현지구라든가 또는 그 호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향후 그 입지적 가치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향후에 그 이제 지하철 역사 또 이제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다 보면 여기 비산초교 예, 그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이 비산초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쪽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운동장 아래쪽에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에 월판선이 이제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인천에서 그 판교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판교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권으로 갈 수 있는 신분당선 또 환승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판선이 생기게 되면 일단 판교 일자리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판교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지는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 요 해당 구역도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지금 이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와 또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입지적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로서 예, 그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바라보시면 좀 그래도 안양이라는 지역이고 서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단지 안에 또 초등학교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일대가 이제 안양 종합운동장, 뭐 공원,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사업장,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신축만 된다 그러면 이 앞에 역세권도 하나 그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왕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인덕원 일대에 그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판선도 들어오고 뭐 지금 현재 4호선도 있고요. 또 이제는 이쪽에 그
그 인덕원 동탄선도 이쪽에 들어올 예정이고, 또 이제 한정거장 앞으로 가게 되면 이 과천역에서 그 GTX 신호선도 이제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쪽 의왕시로 들어가거든요. 자, 의왕시 내손 라구역이나 이제 다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과 좀 멀어도 신축 아파트라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잘 나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해당 앞쪽에 이제 인덕원 프로조 엘센트로 아파트가 역세권 단지는 아니지만 지금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자, 인근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금 내손동 라구역이나 지금 내손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안양하고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의왕시로 들어가요. 의왕시. 자, 그래서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이 내손 라구역이 조금 입지가 좋고요. 내손 라구역도 다구역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변으로 지금 앞으로 가천 지식정보타운, 테크노밸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인근에 요 평촌 스마트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가깝게 또 있고, 또 이제 판교하고도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가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이 판교를 갈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재개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쪽 쪽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아요. 이미 인덕원 프로죠. 엘센트로만 보시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의왕시, 안양시, 광명시,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 그 입지적 가치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얘기 다 못한 부분도 있고요. 재개발 사업장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최근에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주택을 좀 늘리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재개발 관리 처분 인가, 특히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이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아파트 올라가는데 3년,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이사하는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입주가 가능한 그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 지역 재개발 그 구역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요 선에서 선안권 일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좀 노려보신다 그러면 기존의 신축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이쪽 해당 의왕이라든가 지금 또는 이 안양 또는 광명, 부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자리보다도 위치가 좀 괜찮고요. 또 이제 3기 신도시보다도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입주가 가능하고요. 또 청약에 당첨될까 당첨되지 않을까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 그 거주 요건 2년을 갖춰야 되고요. 또 청약 가점, 뭐 가점을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점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또 운빨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복골복과 다르게 일단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자금과 그 시간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그 선호되는 모든 정주 여건이라든가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또는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잡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라는 메리트, 그리고 주변이 대부분 자 지하철을 그 끼고 자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든 뉴타운이든 또는 그 인근의 또는 새로 들어서는 지하철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좀 무주택자고 실수요자라 그러면 좀 눈여겨서 보실 만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일단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참에 그래도 내가 주택을 좀 사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는데, 일단 그래도 알아보시다 보면 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물어보게 되는 사항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랬을 때 선안권에서 생활에 이 적을 두고 거주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이 없다. 이쪽에서 꾸준하게 거주를 했었고 이쪽에 관심이 많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서 일단 여러분들 그 개인별로 좀 따져볼 거 따져보시고
일단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재개발 사업장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요.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일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1년 2개월 정고점을 어제 뚫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위험 자산은 올라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값,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인데요. 안전자산도 지금 이 위험자산 주식과 안전자산 금이라는 게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위기도 있고요. 돈도 많이 풀었고요. 지금 이 많이 풀린 유동성 자금, 지금 금리는 저금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집, 내가 거주할 수 있는 1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꼭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진행돼서 시간과 자금을 조금만 투자하신다 그러면 좋은 입지의 그 신축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경쟁력,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규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지금 많이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가격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디가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 선안권에서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나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